예,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지평 중국 상해사무소의 손덕준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이슈와 관련하여서 전 중국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걸 내용으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듣다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여기 채팅창이 있거든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별 후에 하고 그 발제가 끝나고 나서 여기서 이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크게 네 파트로 나뉘는데요. 일단 현재 중국 정부의 코비드-19에 관한 대응 일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당국에 의해서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에 어떤 법률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코비드-19의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이 많이 될 텐데요. 이거에 따라서 회사가 자발적 휴업을 할 경우에 어떤 법률 이슈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에서도 기업에 대해 많은 지원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한번 소개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 정부의 코비드-19 관련 대응 일반입니다. 중국이 가장 먼저 맞았죠. 중국이 먼저 매를 맞았고 또 그래서 먼저 졸업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중국은 거의 코로나가 많이 좀 완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완전한 종식은 아니고 상당히 많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의 지금 정책 방향도 내부도 내부지만은 외부로부터 해외 유입 사례를 이렇게 최대한 차단하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좀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은 지난 3월 28일부터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전면 금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비자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 거주 허가가 있거나 이런 걸 불문하고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에 굉장히 잘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 양국 간에 기업인들의 입국을 허용하는 기업인 입국 패스트 트랙 제도를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 대상 지역을 보면요. 중국의 웬만한 대도시는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있는 상하이도 있고요. 텐진, 충칭, 뭐 산동성, 뭐 장수성 다 있는데요. 베이징은 없죠. 이 수도인 만큼 베이징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패스트 트랙 제도는요. 중국 내 기업, 그러니까 중국 회사도 포함되고요. 당연히 한국 회사가 만든 여기 현재 진출 기업도 포함됩니다. 아무튼 중국 법인이면 가능합니다. 중국 법인이 중국 지방 정부에 특정 기업인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해서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청이 되면은 승인이 되면은 이제 이거에 따라서 뭐 진단서라든가 뭐 난 코비드에 걸리지 않았다는 확인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이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패스트 트랙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입국 후에 14일 동안 격리를 원래 해야 되는데 이런 격리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업인들 왕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코로나 통제 상황을 보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감염 사례가 아예 종식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린성이라든가 우한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 보도가 되었지만 지린성 수란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도시 봉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코비드-19이 얼마나 극복하기 어려운 질병인지 보여주는 일례라고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이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봉쇄 해제 상태입니다. 이미 그 정상화 시그널이라고 여겨졌던 양회가 개최되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기업은 이미 업무 복귀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학교들도 이제 전부 개학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 정상화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상화를 위해서는 그 중국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이게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정부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의 경우에 최대 500위안의 벌금, 500위안이면 한국 돈 한 8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 정도의 벌금 또는 심한 경우에는 구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5일 내지 10일 동안의 구류를 당할 수 있고요. 또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 업무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방역 책임자를 일단 선정을 하거나 세정제 그리고 마스크 이런 걸 준비를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 조치, 이걸 심각하게 위반하면은 또 그에 따른 행정 제재가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정부 당국에 의해서 사업장 폐쇄 또는 휴업된 경우의 이슈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이거는 정부 명령에 의해서 잠시 폐쇄된 상태를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예 그냥 그 사업을 접는다, 뭐 사업을 아예 폐쇄해버린다. 이거는 좀 다른 문제고요. 그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외국 사례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외국의 경우에는 정부의 그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뭐 휴업 명령을 내린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금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 일단 중국의 경우에는 이런 걸 조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국가의 위법행위, 그러니까 잘못된 처분, 위법한 처분, 명령, 징수 이런 경우에만 배상을 하고 있고요. 적반한 정책, 그러니까 방역 정책의 집행에 따른 손실은 이걸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휴업 관련 규정도 보면은 대부분 부동산 수용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지, 뭐 이런 뭐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에 중국 정부에서 많은 이 통지 같은 걸 내놨는데요. 휴업 손실이나 국가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다소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업무 복귀에 대해서 일정한 매뉴얼이 지금 설정되어 있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방역 물자 같은 거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어느 정도 방역 물자, 즉 마스크, 손세정제 같은 걸 지원해주는 정책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좀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이 force majeure라고 하죠. 이게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가 계약을 이행을 못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나라나 이거 비슷한 제도가 있고 중국도 이거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데요. 일단 중국 규정을 보자면요. 불가항력이란 무엇이냐? 통상 계약 이행을 저해하는 예견할 수 없고 회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건이 불가항력 사건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불가항력에 따라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요. 불가항력과 계약 이행 불능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됩니다. 이게 좀 가장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계약 이행 불능의 사태에 빠진 경우에는 이 불가항력 사태를 즉시 상대방에게 알리고 입증 자료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거의 뭐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과거 사례를 보자면요. 중국은 과거에 사스가 한번 크게 유행한 적이 있었죠. 이번 사태에 비하면 굉장히 짧았지만 그때 인민보건 발표에 비추어 보면은 이번 코로나 사태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해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도 불가항력 사건으로 처리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과관계가 문제인데요. 이 인과관계는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좀 깐깐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한번 저희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면책 범위가 일부러 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로 당사자가 전염병 사태 발생 전에 이행했어야 했지만 이행을 지연한 경우 예를 들어 제가 1월 1일에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데 1월 20일까지 이걸 끈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 이런 경우에 당연히 면책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행 불능으로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실질적 영향이 없거나 일부에 한정된 경우 계약 이행기에 전염병 사태를 통제할 수 있게 된 경우 예를 들어 지금 이행기가 6월이다 아니면 7월이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불가항력 주장은 굉장히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사태가 발생한 이후의 계약 체결 이거는 이제 예견할 수 있는 사태가 아닌 것이 아니죠. 이제 예견할 수 있는 사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면책 주장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염병 사태뿐만 아니라 다른 종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초래된 경우에도 불가항력 주장이 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하면요, 뭐 이게 사태 발생도 중요하지만 이거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당사자가 이 불가항력 사태,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졌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 이런 점을 상대방에게 적절한 시기에 통지를 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증빙 자료, 이게 실무자들한테 이제 머리가 아픈 요소인데요. 다행히 그 현재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CCPIT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상사인증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을 하면요. 기업의 정관을 참고해서 불가항력 증명서를 발급을 합니다. 기업 정관을 보는 이유는 예를 들어 생산법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게 뭐 코로나와 직결
맞은 것이 분명하니까 이런 경우에 불가항력 증명서를 발급해주지만 예를 들어 온라인 서비스 업체는 지금 뭐 언택트 시대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불가항력 증명서를 좀 발급하기 어렵다거나 이런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책되는 정도를 보자면요.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직접 영향을 받는 범위에 대해서만 이게 위약책임 면책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 목적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도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 목적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해석이나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중국 소송실무상 이 불가항력 인정 범위가 좁기 때문에 사정 변경을 같이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정 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아래에서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폐쇄 기간 동안 이 직원들이 전혀 근무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회사는 계속 손해를 보고 그러면 이 직원들한테 뭐 이 기간 동안에 월급을 안 줄 수 있냐? 이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줘야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노동 문제, 개혁 문제도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는데요. 중국 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통지를 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정부 통지가 굉장히 좀 규범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대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2월에 이 통지를 내었었는데요. 주요 노동 이슈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노동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거나 아니면 의심 환자로 분류됐거나 아니면 접촉자에 해당해서 격리 치료를 받는 경우 아니면은 이 사람 아픈가 안 아픈가 이게 관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 관찰 기간. 그리고 실제 정부의 격리 조치로 인해서 출근을 못하는 경우에도 이 기간은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외에 경영 위기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이 노동 문제 통지에 따르면은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서 임금이나 아니 업무 포지션, 휴가 이걸 연차겠죠, 연차 소진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로시간, 근무 방식 등을 조정해서 급여와 근로 조건을 조정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기업들 이거는 외자 기업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업들도 포함됩니다. 근무 조건 조정을 통해서 감원을 하지 않거나 감원 규모를 줄인 경우에는 지방 정부를 통해서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사 한 분도 여기에 안정 자금 지원해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책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경기 위축에 따른 회사의 자발적 휴업 등의 조치 시 어떤 법률 이슈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경기 위축은 말 그대로 코로나 사태로 이게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 아니면 비즈니스를 계속 하기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정 변경이라는 게 있죠. 사정 변경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 예상했던 상업적 리스크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요소로 이 계약에 기반이 됐던 상황 자체가 변화가 발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런 경우에도 만일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게 계약을 꼭 이행해라 이렇게 요구한다면은 오히려 공평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도 사정 변경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사정 변경에 따라서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절차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합의가 안 되면 당연히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서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 해제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 계약 변경에는요, 앞으로 이행해야 될 내용은 물론이고요, 기존에 이미 했던 거, 기존에 이미 이행한 의무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환불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에 해당하겠죠. 법원은 계약 해제보다는 가급적 계약 변경을 통해서 계약 관계 자체는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약간 보수적인 법원의 성향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라고 하겠죠.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변경 해제를 구하려면 청구 사항을 명확히 기재를 한 다음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심리를 하고요. 보통 우리가 예상하기는 사정 변경에 대한 인정 여부는 상급 법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고등법원, 대법원에 해당하는 고급 인민법원, 최고 인민법원에서 이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게 아직 나온 건 아닌데요.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업무위원회 대변인이 2월 10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사태와 방역조치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사정 변경도 적용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언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각급 지방법원도 아직 판례까지는 아니지만요, 외부에 이렇게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는데요. 절강성 고급 인민법원에서는 악에 의한 계약 위반이 아니고 일부러 한 게 아니다, 이런 걸 의미하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가 상대방한테만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공평하다. 그리고 계약 해제를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경우에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면책 범위나 구체적 사례는 나중에 법원의 사법 해석이나 판례를 확인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사정 변경 같은 경우에 대규모 투자나 뭐 M&A 이런 계약의 경우에 좀 더 이슈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슬픈 얘기이긴 한데요. 인력 조정 문제도 이제 언급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급휴직이 가능한가 한번 보자면요. 무급휴직은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걸 실행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걸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 위기나 아니면 어떤 필요가 있는 경우, 특히 포지션이 없어진 경우, 이런 경우에 대기 발령이라고 하고요. 중국어로 따이강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급여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거냐? 자, 이제 내일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마. 대신 뭐 일단 계약 관계는 유지를 하되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한 달 동안 정상 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한 달 동안 월급 제대로 줘야 되고요. 그 후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걸 생활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주는 상태에서 계약 관계를 일단 유지하는 그런 거죠. 해고는 아니고요. 참고로 상해시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최저임금이 2,480위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40만 원, 43만 원 정도 될 것 같네요. 기존에는 어떤 경우에 대기 발령이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해석의 여지도 많고 좀 분쟁이 많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노동문제 통지에서 코로나 사태는 여기에 해당한다. 코로나 사태로 경영 위기가 오면은 따이강이 허용된다.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해고가 아닌 임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업무 포지션이 생기면 다시 업무 배치를 해야 하고요. 해고를 하고자 한다면은 뒤에 말씀드리는 절차를 따라가야 합니다. 자, 격리 기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로나에 걸린 경우 아니면 코로나 의심 아니면은 뭐 정부의 그 격리 조치로 인해서 출근을 못한 경우에는 해고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사고를 친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법은 해고를 크게 사고를 쳐서 이루어지는 징계성 해고, 그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비징계성 해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업무 부정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우리 정리 해고에 해당하는 경제성 감원도 여기에 해당하죠. 그 노동문제 통제에 따르면은 격리 기간 동안 이 징계성 해고 외에는 할 수 없다. 사고 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없다고 지금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은 끝날 대로 자동 연장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리 해고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이 경제성 감원이라고 합니다. 중국 표현은요. 경영난 또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20명 이상 또는 고용 인원의 10% 이상을 해고할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경제성 감원은 사실상 다른 요건도 있지만 사실상 정부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까지 잘 안 해줬습니다. 굉장히 깐깐하게 됐습니다. 경영난이 있다고 하면은 3년 연속 적자이냐 이거 아니면은 뭐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좀 깐깐하게 해왔는데요. 이 노동문제 통지에서는 경제성 감원에 대한 심사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이게 그 명시적으로 그런 의사를 비친 적이 있습니다. 경제성 감원의 경우에 경제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경제보상금이 뭔가요? 퇴직금입니다. 근데 중국의 경우 퇴직금 100% 반드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퇴직금은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지난 12개월의 평균 임금의 근속 연수를 곱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근무를 했으면 10개월치 월급을 주면 됩니다. 다만 12개월은 넘을 수 없기 때문에 1년치가 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을 하거나 징계성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근로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기업 지원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결손금 2개월 연장을 해줬고요. 그래서 올해 결손이 나면 8년까지 최대 그거를 결손금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방역물자 생산업체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있고요. 공공서비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증치세,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게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비율을 1%로 올해 연말까지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도 굉장히 많이 내야 되는데요. 중국의 경우는요. 이거를 한시적으로 감면을 하는 혜택이 있고요. 3개월치 이게 우한이 있었던 후베이 성 같은 경우에는 5개월, 경영 위기 기업에는 6개월치의 사회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물자 업체에 대해서는 재정보조를 실시하고요. 대출금에 대해 대출금 이자에 대한 재정보조이죠. 그리고 최대 1년까지 대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융자를 좀 더 완화를 했고요. 이건 이 혜택을 보는 기업도 있는데요. 국유 기업이 임대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료 면제하거나 감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외자 기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협조 같은 걸 특별히 언급을 해서 만일 외자 기업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적극적으로 지방 정부에 지원을 한번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제 올려주신 질문 중에 몇 개를 선정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예, 기업인의 동반 가족이나 유학생도 패스트 트랙을 이용해서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한번 질문 주셨는데요. 예, 결론적으로 안 됩니다. 지금은 기업인 본인만 가능하고요. 그 기업인도 굉장히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반 가족까지는 아직 허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인에게만 해당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유학생도 이 제도를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또 질문이 여기가 지사 폐쇄 그리고 본사의 폐업으로 전체 직원을 해고해야 할 경우에는 경제보상금 지급해야 되는지, 이건 엄밀히 말하자면 해고는 아니고 계약관계 종료입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조금 다르고요. 이 이벤트가 발생하면 회사가 지금 문을 닫게 되는데 지금 직원을 있는 상황은 말이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중국법에 따르면 계약관계가 바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예. 그 경제보상 이건 예, 잠깐만요. 예.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직원과의 노동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가 되고, 이건 직원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보상금을 지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한국기업의 현지법인 초청으로 한국기업 현지법인 초청 한국인의 중국 방문 예,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뭐 중국에 진출을 하면 중국 법인을 보통 하나 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기업은 법적으로는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으로서 지방정부에 신청을 하고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좀 시간 관계상 좀 더 질문을 올려주신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추후에 이메일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된 시간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Q&A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 그리고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여기 제 프로필이 있는데요. 이쪽을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성심성의껏